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2.5%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하던데 네. 이유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예. 그러니까 6.27 대책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 그 쏠리는 돈을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이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예. 근데 6.27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세는 좀 주춤해진 건 맞아요. 오르는 속도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제기됐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너무 어렵죠? 또 물가 상승률은 2%예요. 그러면 다른 경기 안정,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나름 상승세를 잡았는데 또 이것을 급등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금융 안정과 연관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융 안정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뤄야 되겠다. 6.27 대책의 효과 여부를 좀 판단해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도 좀 성공적으로 끝났고 관세 네. 협상도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여파 계속 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 성적표는 아직 받아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결과는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동 성명서예요. 조인 스테인먼트라 해서 백악관과 대통령실에 각자 같은 문구를 어쩌면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달리 이렇게 쓰여진 공동 성명서가 나올 텐데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 금액을 주로 어느 부분에 쓸 것이고 예.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어느 나라로 가져올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공동 성명서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자칫 그 공동 성명서가 문서화된 성명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경제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좀 야기되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 내려 굉장히 압박을 하는데 계속 안 네.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럼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도 현재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렸다가 5.5%까지 올렸다가 4.5%로 살짝 내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중립금리, 미국이 목표하는 금리는 3%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3%까지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여정이 어느 시점인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네. 역시 오늘 발표된 혹은 내일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 성적표를 봐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고용 지표를 보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될 미국 PCE 물가 지표. 이게 물가가 안정적으로 보여주는가. 예.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그 다음 주 발표될 미국 CPI 물가 지표. 예. 이 세 가지 지표가 금리 인하해도 될 만큼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가. 아니면 고용 충격이 너무 심각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될 사인인가. 예. 이것을 지켜보면서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제 잭슨홀 기조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네.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기도 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높은 금리를 나름 유지했었던 그 기간은 그 위험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준, 중앙은행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물가 안정도 필요하고 고용도 최대 고용을 유지해야 돼요. 두 가지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22년부터 어쩌면 25년 중반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더 자극되나 안 되나 그걸 보면서 그것을 초점을 두고 물가 상승률이 다 내려올 때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기조였는데 이제 위험의 중심이 이동했다. 물가가 아니라 고용을 더 보겠다. 고용 충격이 심각하니까 이 고용 충격을 감안했을 때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고용을 조금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내일 밤 발표된 물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예. 다음 주 발표될 바로 고용 지표가 고용 충격의 사인인가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예. 고용 충격의 사인을 보여준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제롬 파월의 연설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시점은 미국이 일단 금리 인하를 한 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는 예. 역시 고려할 요소들이 뭐 100가지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거든요. 예. 2%포인트 격차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오늘 단행했다면 예. 그럼 2.25%포인트 차이로 그렇죠. 또 역대급 예. 격차가 되는 이것은 또 다른 외환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고려 요인은 되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9월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아마도 10월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할 여지가 조금 많아진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근거해서 그 인텔의 보조금을 지분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네. 반도체 다음으로도 조선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선업의 지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불안한 거예요. 아. 예. 아직 조인 스테인먼트가 안 나왔어요. 예. 저도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하는 중에 정말 생방송에서 3시간 동안 그걸 현장 중계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 현장 중계의 와중에 마지막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협상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예. 근데 비공개 협상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그 비공개 협상 이후에 그 차에 타는 장면, 이 장면에서는 사실 배웅도 안 나왔거나 예. 의전관이 나왔지만 얼굴이 좀 표정이 굳어져 있었거나 그리고 뭐 지금 자료가 나오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인사를 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 나왔었는데 나갈 때는 인사도 없었고 그냥 차에 탔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진 저 의전관의 표정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걱정하는 한숨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셨어요? 네네, 잘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예.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런 모습을 주목해 본다면 예. 어쩌면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우리 이런 것을 좀 들어달라. 기존의 협상보다 조금 한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달라 예. 하는 종류의 요구를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중에. 그러나 그런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견 중에 어떤 이견이 있을까? 예. 바로 조선업 협력 관련이에요. 조선업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 내 조선업 제조 기지를 완성해 주겠다. 이 부분에 예. 우리 투자해 주겠다. 다만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에 따른 수익을 우리 것으로 얻어야죠. 가져오겠다는 예. 것인데 미국 측의 요구는 계속 뭐냐면 미국에 계속 유보하게 만들겠다. 미국이 어떻게 유보하느냐? 2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년 동안에는 계속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한국 입장에선 그건 안 된다. 바로 수익은 우리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이견의 격이 있지 않았을까. 예. 물론 조인 스테인먼트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겠다라고 평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 패키지 성격의 문제인데, 네. 근데 그 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잘 풀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미국의 해석으로 가는 듯한 느낌인 건지 네. 아니면 우리랑 해석이 좀 다른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그 1,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 retain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retain은 굳이 해석한다면 사내 유보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 retain의 개념으로 같은 retain도 영구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수익을 미국에 계속 맴돌게 할 것인가 예. 아니면 1년만 맴돌게 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적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서로 자기 뺏으려 하는 자, 뺏지 않으려 하는 자가 만났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는 우리 것을 요구했지만 그 부분에 이견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내려지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한 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사내 유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유보를 기간을 짧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가서 최근 KT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에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부과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큰 틀에서 총론, 저의 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킹 사태가 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SKT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 뚫리고 있습니다. 네. 예스24라든가 알라딘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다 뚫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입니다. 미 재무부도 뚫렸어요. 중국 해커들의 침입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적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빌딩을 부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국방부의 책임 아닙니까? 빌딩 부서진 빌딩주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역시 사이버 테러거든요. 예.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우리나라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상당 부분 역시 사이버 보안 영역에 부족함도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면 제가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상당 부분 이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예. 이런 모든 책임을 한 개 기업에게 다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벌어질 겁니다. 예. 내후년에도 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계속 사이버 해킹 테러가 더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SK텔레콤의 1,300억 원 가량의 과징금, 예. 역대 최대 과징금이고요. 또 96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SK 쓰세요? 제가 꼭 밝혀야 돼요. 그런데 과징금이 1,347억 원대고요. 네. 과태료가 960만 원. 이거는 무슨 차이인 거예요? 자, 이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과징금과 과태료 네네. 이거는 이제 법률 상식이기도 하는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예. 과징금은 통상적으로 행정처벌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네네. 기업에게 이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2의 SKT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예. 질서 유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네네. 주로 개인에게도 많이 부과되죠. 우리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징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는데 예. 역시 각각 부과됐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고 유출 통지 지연 행위라는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영 전략 관점에서의 과태료도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의 위약금 관련해서 그 면제 기간을 연장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연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의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 이 위약금 면제 조치가 단행될 것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예. 그러면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갈아탈 수 커지거든요.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단행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하라.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 하는 조정인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위약금 면제 조치를 더 연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해지 건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예. 상대적으로. 네. 반대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제 연장이 안 된다면 예. 추가적인 해지 건수가 덜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예. 그런 면에서의 기업 차원에서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을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 네.
일단 저의 의견은 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물리적 테러가 있으면 기업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일 가능성이 있다. 예. 역시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업에게도 준수해야 될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예.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지금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 시스템이 매우 부재한 상황입니다. 예. 2천만에 달하는 중국 테러가 육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1년에 10명 안팎의 사이버 보안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물리적 보안도 중요하지만 예. 사이버 보안도 정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이것을 모두 다 기업에게 책임을 무과하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보안 영역의 전문가들과 깊숙이 토론을 해보면 네. 기업이 어떤 종류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도 뚫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하나의 우리 정부의 정책 의제, 국정 의제로서 삼아서 우리 국가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예.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미국과의 협조라든가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노력할 부분들을 더 종합 대책으로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의 필요성까지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